자, 자기계발서 100권 정리의 영상들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변화를 주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때를 회상해 보자면 제가 어떤 사내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어떤 강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그분이 쉬는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가 있으면 만족을 하시겠어요? 1억이 있으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연봉 1억을 받아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하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봉이 1억일 경우에 월급이 한 66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저를 이제 돌이켜보면은 제가 입사할 때보다는 연차가 좀 쌓였기 때문에 월급이 한 1.5배 정도는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내가 입사 전하고 그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졌느냐, 나의 만족도가 좋아졌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 되더라도 내 삶의 질이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내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삶의 질에 뭔가 큰 변화가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죠.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던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를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보니까 접근하기 가장 쉬웠던 것이 자기계발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북튜버 활동, 운동, 코칭 자격증, 기부, 독서 모임, 새벽 기상, 아침 일기, 블로그, 인스타 뭐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회사 내로도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뭐 사내 발표를 한다든지 신입사원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동안 운이 좋아서 특진을 하기도 하고 큰 상을 받기도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정리 영상 활동을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변했다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모두요. 이러한 변화들은 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고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느낀 가장 큰 소득이 뭐냐면 성공으로 가는 나만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영상들에서는 그걸 공유할 예정이에요. 이런 시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흔한 자기계발서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읽어본 결과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은 자기계발의 이점과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부를 하면 내 삶이 얼마나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지고,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던가 운동을 해야 된다가 주로 결론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정과 의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그 자기계발서들을 보고 성공합니다. 근데 세간의 자기계발서들을 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태반이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들은 뭐 라면 받침대로 가거나 아니면 구석에 짐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려는 자기계발 전략의 특징은 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소 게으르고 끈기 없고 대충 사는 게 인생의 모토인 나를 말이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내가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를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따지자면 매일 가기 싫어하는 나를 위해 나는 어떤 당근과 트랩을 준비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걸 분류를 하자면 대중을 위한 자기계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의 자기계발이랄까? 빌 게이츠의 자기계발보다는 뭔가 좀 더 친숙하겠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지려면 전달자로서의 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특징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경험이 넓어요. 중1 때까지는 뭐 거의 꼴찌 영역에 있다가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한 고3 때 반짝해서 어떻게든 이제 4년제는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이런 다양한 범위의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친구 스펙트럼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할 기회를 얻게 됐고, 당연히 그들의 삶과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공부를 안 하느냐? 하기 싫으니까. 명쾌하죠. 두 번째는 효율을 좀 중시합니다. 최상위권 분들이 보기엔 되게 바보 같을 수 있는데,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공부해서 100점 맞을래, 50시간 공부해서 75점 맞을래 하면은 저는 50시간 공부하고 75점 맞고 나머지 50시간을 노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전달자로서의 저의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감지 능력이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인생의 각 단계라고 알려진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저는 실패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를지언정 다른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랑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이거는 타인들도 좀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힘든 일들이 있어도 평온한 상태를 좀 유지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 전달자로서의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둬서 이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심 정리의 최종 목표는 제 영상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릴 내용들은 절대 어떤 표준화된 성장 공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싫어요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마음껏 반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박들은 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성장 공식에는 정형화된 게 없죠. 다 개개인마다 적합한 전략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